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에서 16일 미국의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폭락 장세를 시현했는데요. 코스피는 1% 넘게 빠졌고 코스닥은 3% 이상의 하락세를 시현하면서 시장에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자금 이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진베스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코스피가 1% 이상 예. 하락세를 시현하면서 1920선대까지 밀렸지만 코스닥은 더 큰 폭의 낙폭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여전히 포지션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 앞으로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갈까요? 걱정이 되네요. 예, 사실은 어제 투자자분들 상당히 힘들게 하는 그런 장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외국인들 스탠스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지속적으로 좀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 12월 달만 들어와도 한 2조가 넘게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만기 이후에 스탠스 변화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강하게 시장에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강한 상승을 조금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왜 파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기승절 FMC로 귀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어제장의 미국 시장이 일단은 반등, 그러니까 소폭이나마 하락세가 좀 멈췄다라는 부분들에 좀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FOMC, 그러니까 그 페드에서 중요한 정책들의 변화가 나타날 때마다 그 전에 시장은 이미 숏 포지션 또는 하방으로 치닫은 이후, 결과 발표된 이후에 반등해주는 그런 흐름을 사실 전 연준 의장인 버냉키 의장이 QE 축소 그리고 QE 종료 이러한 큰 이벤트가 있었을 때 지속적으로 좀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그 FOMC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으로 시장에서는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좀 반등세를 어느 정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건 물론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미국 시장이 반등을 지어준다라고 하더라도 국내 쪽에서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변화가 나지 않으면은 국내 시장은 그렇게 강한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투자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갖춰 나가야 될 것이냐. 결국에는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안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16년도까지 내다본다라고 하면 결국엔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ETF, 그러니까 지수 밴드 플레이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뚜렷한 주도주가 없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글로벌 증시에서 강한 달러 자산 투자, 미국 중심으로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일부를 갖추고, 그다음에 국내 증시는 지속적으로 한 3, 4년 박스권을 만들었었던 2050선 그리고 밑으로는 1850선 이렇게 크게 박스권을 열어놓고 지수 밴드 플레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자산과 지수 ETF 대응에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내려주셨는데요. 일단 FOMC 회의 전까지는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목해볼 만한 주목군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제 자동차 3인방의 일제히 오름세를 기록해 줬습니다. 오랜만에 또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 추세를 이어가게 될지 아니면 또 한 번 미끄러질지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 부분들은 환율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강달러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져 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지 못하고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좀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랑 지금 엔달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100선에서 일단은 아래쪽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엔달러 역시 지금 엔화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자산 선행심리랑 그다음에 어제 단칸 지수가 좀 잘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그 엔화의 양적 완화 부분들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인데, 이 그래프를 기억을 하시면서 원 달러랑 원엔 환율을 보시면요,
지금 달러는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이제 좌측에 보시는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외국인 자금에 대한 이탈 그리고 신흥국 이머징 증시 통화 불안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지금 국내 환율은 뭐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앞서 본 차트랑 지금 본 차트랑 결합을 해서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원화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엔 환율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업종이 이제 뭐 단순히 달러에 대한 부분들로만 이슈가 돼서 뭐 상승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측면. 왜냐하면 그러한 이슈라고 하면은 IT 부품 종목까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자동차 업종만 움직였다라는 것은 지금 원엔 환율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시장의 심리를 좀 자극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환율, 원엔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단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동차주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환율 1,200원대까지 상방향 쪽으로 열어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와 함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에서 현대차를 제외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시현하면서 결국은 2년 만에 최저가를 기록하는 모습 3만 원을 이탈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반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뭐 3만 원 언더에서는 매수는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요. 왜 빠졌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 원인이 해결이 돼야 추세적으로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텐데 일단은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은 것은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디램 가격 하락이 같이 좀 맞물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4분기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뭐 추정하고 있는 추정치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한 6% 그리고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한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디램이랑 랜드 수요가 이제 부진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4분기 비수기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맞물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심리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거는 중국 쪽에 대한 이 경쟁 심화에 대한 부분들인데 물론 이제 칭화 유니그룹에서 지분 인수 제한 이 부분들을 거절을 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이슈들이 좀 지속으로 좀 발생될 가능성이 좀 높다. 하지만 가격적이나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는 3만 원 언더에서는 매수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제 뭐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전환을 하려면 디램 가격이랑 랜드 가격을 봐야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내년 1분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저점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SK그룹주 전반적으로 시각을 좀 더 넓혀보도록 하죠.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도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관련주들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SK 같은 경우 그룹 자체의 이제 그 4대 신사업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네. 크게는 일단은 그 반도체 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 제약 그리고 ICT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인데요.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그 외 제약 같은 경우에도 SK 케미칼 중심으로 뭐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ICT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이랑 뭐 브로드밴드 이러한 결합 중심으로 뭔가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이건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룹 전체의 그 이제 뭐 움직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종목을 뽑아본다면은 현재 이렇게 낮은 유가 상황에서도 견조한 이익을 내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을 탑픽으로 잡고 SK 그룹주 중에서는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나마 그 안에서 SK 이노베이션에 투자해 볼 만하다라고 유망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급락장 속에서도 에너지 관련주들 고공행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많이 올라온 걸까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투가적인 상승은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뚜렷한 주도 업종이나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이 분명히 좀 나타날 수는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추가적으로 이런 대체 에너지, 뭐 파리 기부협약 이후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대선을 좀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분명히 공화당 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는 힐러리를 중심으로 이런 쪽을 좀 넓혀 나가려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가 이제 된다라고 하면은 이쪽 시장이 의외로 가파르게 좀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은 일부 뭐 포트폴리오 내년 뭐 초 이후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확 바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에너지 시장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고요. 자, 시장 참 대응하기가 무섭습니다. 막연하게 지켜볼 수만은 없는데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투자해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시장에서 견조하게 움직임이 많이 빠지고 있지 않은 것은 역시나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뭐 지난 시간에서도 S&T 모티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뭐 코다코라는 종목 좀 볼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차량 경량화에 대한 부분들이 전기차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쪽에 이제 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주 잔고가 좀 지속적으로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 시장 속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락장 속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코다코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